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올해 마지막,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올해 마지막 연락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 이때 연락 옵니다. 라는 영상을 한 달 전쯤에 올린 것 같은데, 그 영상 댓글을 보면 생각보다 적중률이 꽤 높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에 이때 연락 온다. 이것을 한번 다시 찍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11월이죠. 11월, 12월, 1월까지 한 3개월 동안에 언제 연락이 올지 구체적인 시기 몇 월 달, 몇째 주까지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이 영상을 왜 제가 비슷한 것을 왜 다시 찍게 되었냐면, 최근에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 제가 그 연락 시기가 제법 적중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타로카드 특성상 먼 미래까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 연말, 그리고 연시, 3개월 동안에 다가오는 연말 마지막 연락에 대해서 한번 다시 찍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진말씨, 진진이의 말은 씨가 된다. 즉, 저의 말대로 제가 예측한 시기에 다들 연락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 볼게요. 자, 오늘은 5개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카드가 있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인간을 생각하면서, 그 새끼를 생각하면서, 제발 좀 빨리 좀 연락 좀 해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선택하셨죠? 자, 오늘도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 분들이 그 연락을 기다리는 그 상대방의 특성 자체를 보자면, 이 사람 자체는 원래 좀 약간 생각보다 좀 많이 부정적이고 좀 약간 꼬여 있어요. 생각 자체가 꼬여 있다는 게 막 나쁜 사람이다, 뭐 양아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좀 약간 좀 모순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만 솔직해지고 조금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인데, 좀 뭔가 이 사람 자체가 진실성이 약간 부족하고 좀 거짓말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유형이 한 두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지 자신이 좀 뭔가 자신이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뭔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좀 뭔가 솔직해지게 되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못나 보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뭔가 그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1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자체가 여러분들 무슨 이용하거나 뭔가 뭐 사기를 치려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약간 진실성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방 자체가 본인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누구나 그 자기의 자부심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떨어져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사상 자체가 살짝 꼬여있는 모습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괜히 좀 약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충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누구나 뭔가 고민거리가 있기 마련인데, 이 상대방은 생각보다 그냥 누구나 있는 그 고충을 크게 부풀려 가지고 지 자신은 뭔가 되게 뭔가 자기가 무슨 비련의 주인공, 시련의 주인공인 마냥 코스프레를 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동정받으려고 뭔가 약간 이렇게 어설프면서도 뭔가 동정받기 위해서 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약간 그렇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좀 나약한 모습이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또 순수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약간 영악하고 약간 좀 이렇게 조금 생각이 좀 교묘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나쁜 모습이 사실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를 봤을 때 뭔가 챙겨주고 싶고 그리고 얘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얘가 뭔가 힘들어하는 모습, 뭔가 상처가 있는 모습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여러분들, 일본 분들은 이 상대방에 비해서는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많이 안정이 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본 분들이 이 상대를 보면 좀 많이 챙겨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얘가 분명히 그 의도가 알아.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눈치챘을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좀 약간 좀 복잡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진실성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혹에 약하고 또 유흥을 좀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술, 담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집착을 하지 않았을까. 뭐 술, 담배가 아니더라도 게임, 오락 자기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이. 아, 제가 너무 나쁜 얘기만 안 하고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카드대로 보면 아, 뭔가 매력이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매력이 아니라 아, 뭔가 아, 얘는 좀 약간 좀 아, 씨발 존나 그 뭐 좀 별론데 그냥 뭔가 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내가 만나는 이성이 분명히 착한 애는 아니야. 좋은 애는 아닌데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그냥 그 상대방의 매력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그런 좀 이 상대의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매력에 많이 끌렸다. 그리고 많이 생각이 난다. 좋은 애는 아니지만 그런 관계였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 자신이, 그러니까 또 이 상대방이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상대방도 지 자신이 되게 뭔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게 연애 관계에서는 착하다고 장점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오히려 좀 약간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인간성이나 사회성은 좀 약간 빠았어. 별로 없어도 그 마음이 나를 좋아해 주는 마음, 끌리는 매력이 좋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여요, 사실. 이 사람의 그런 착하고 뭐 이런 모습이. 왜냐면 이성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고 사회관계나 뭐 일적으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이성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단점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좀 일본 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 자체들이 좀 약간 자체가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요소가 좀 사실 좀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상대방도 좀 어려운 일, 좀 아픈 일, 힘든 일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냥 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약간 많이 안정감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안정감이라는 게 아, 내가 지금 뭔가 그게 지 자신들도 뭔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좀 성격인데 그리고 당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뭔가 안정적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착해요. 착하고 더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 그나마 그러니까 사람이 더럽고 깨끗하다 이렇게 구별짓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더 뭔가 건전하다. 네, 건전한 게 여러분들이 더 건전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상대방들은 여러분들을 보면 사실 되게 굉장히 높이 보고 있어요. 높이 보고 있어요. 그것을 티를 잘 안 냈을지언정 사실 이 상대방들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보는 자체가 여러분들 나 같은 놈을 만나준 일본 분들에게 일본이 너무 고마운 존재다 이런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뭐 일본 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뭐 쓰레기 양아치 막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본 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을 되게 뭔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되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좀 주제넘게 내가 감히 너를 알게 돼서 너를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고마워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태의 그 사람의 마음인데,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자체들이 욕심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성들이 그 욕심과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탐욕 같은 게 좀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연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연락은 와요. 이게 흐름으로 보자면 이 상대방들은 그 여러분들 통해서 그래도 즐거웠고 그리고 행복했다는 그런 감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게 살짝 악인의 느낌이 좀 있지만 그래도 좀 약간 내가 사람답게 연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 분들이라고 좀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락은 와요. 오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재회 비슷하게 좀 될 거라고 전 보거든요. 왜냐면 이 상대방이 좀 자신감이 생각보다 없고 열등감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열등감이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 상대방이 열등감이 있고 살짝 찌질한 모습이 있어도 뭔가 걔한테 한 번 더 시선이 가고 한 번 더 손이 가게 돼요. 마치 내가 좀 더 챙겨주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거를 의도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좀 손이 가는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이 나고 뭔가 되게 성격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도 근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다시 제가 볼 때는 찾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연락이 언제 올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말씨 제가 제 영상 보시면 연락 이때 온다 좀 시기가 비슷하게 많이 맞을 때가 많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신감 있게 한번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찍어보는 거거든요. 한번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한번 카드대로 한번 말해보고자 해요. 우선 연락은 제가 봤을 때는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몰랐던 여러분들이 몰랐던 뭔가 그 본질적인 그 모습을 말하다 보니까 와 내가 뭐 이런 미친놈이랑 만났구나 내가 이런 놈이랑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모습이 그런 면은 있지만 12월 달 이후에 여러분들을 연락을 한다고 하거든요. 찾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후부터는 이 상대가 좀 제법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해요. 노력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접근을 해 온다. 뭐 이런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연락이 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재회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100%가 있다면 재회 가능성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라는 것은 제가 상당히 좀 높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쨌든 간에 다시 엮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얘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연락이 오고 연락이 되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 만나게 돼요. 아닌 것은 알지만 그래도 뭔가 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인연이 아예 끝나지가 않았어요. 끝난 것 같지만 인연의 씨앗이 좀 남았다, 불씨가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연락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12월 언제 올까?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가 있잖아요. 과연 제가 봤을 때 크리스마스를 이 사람과 보낼 가능성이 좀 꽤 크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올지 그것까지 볼게요. 자, 과연 언제 올까? 첫째 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막상 연락이 오면 좀 제법 반갑고 좀 즐거운 일들이 좀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좀 기분이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첫째 주, 12월 첫째 주 있죠? 12월 한 1일부터 10일 사이에, 자, 여러분들 수첩이나 메모장 하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 준비해 주시고 적어 주세요. 진진이가 12월 첫째 주 1일부터 10일 사이에 연락이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며칠에 온다 이것까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근데 어쨌든 12월 첫째 주에 연락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셋째 주부터 12월 중순 지나서부터 다시 연애 모드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알아두세요. 이 사람이랑 다시 연락이 되고 만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뭔가 안정적인 연애의 느낌은 크게 못 느낀다고 나오거든요. 그냥 어쨌든 잘 되긴 하고 이 사람이 바뀌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좀 더 지난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 만났을 때에 비해서 다시 연락이 됐을 때는 좀 더 이 사람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워낙 처음 단계가 너무 실망적인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바뀌어도 크게 부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한다 이런 느낌이지만 어찌됐든 오래 만날 사람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3개월 단위로 보는 거니까 올해 마지막 연락 운인 것이니까 연락은 위주로 봤을 때는 12월 첫째 주에 어쨌든 찾는다. 찾아도 이 사람이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약간 가볍게 약간 찔러보듯이 그런 경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고 신중하고 뭔가 설레이는 그런 쪽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약간 노는 방향으로 좀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좀 예전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약간 노는 위주로 약간 연애를 하는 건지 이 새끼는 나랑 뭐 비밀 친구를 하자는 거지 좀 약간 헷갈리게끔 할 수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아직 2년의 씨앗이 남았기 때문에 연락은 온다. 그것은 12월 첫째 주라고 예측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아무튼 진만씨 어쨌든 연락은 온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끝. 자 1번에서 끝. 자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2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2번 카드. 자 2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2번 분들이 만났던 그 이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 연락을 기다리는 그 사람 자체가 우선 이성 친구가 많아요. 뭐 여사친, 남사친, 뭐 주변에 그러니까 이성이 많은 사람이고 약간 배가 불렀다. 좀 약간 배가 쳐 부른 인간이에요. 약간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우리 배가 부르면 아무리 진짜 우리도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부르면요. 소고기 한우를 갖다 주더라도 한우가 맛이 없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존나게 배고파. 진짜 며칠 굶었어. 그럼 삼각김밥을 먹어도 진수성찬이고 수라상이죠. 임금이 먹었다는 수라상.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좀 음식에 비유를 해서 좀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뭔가 내가 간절할 때는 그 작은 것도 크게 받아들여지고 감사하지만 내가 여유가 있고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어떤 소중함을 잘 몰라요. 이게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그 이번 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방 자체가 사실 여자가 많아요. 여자 또는 남자가 많아요. 이성이 많은데 왜 많으냐? 이 사람 자체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지가 뭐 애쓰지 않아도 이성이 많은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없는 척을 해요. 왜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은 진짜 좀 약간 주변에 이성이 많은 친구들은 많은 분들은 절대로 나는 나 이성이 많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거를 드러냈을 때 말을 했을 때 연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누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도 제 주변에 이성 많아 보이는데 누가 이렇게 신뢰를 하겠어요. 사실상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하죠. 오히려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성을 있는 티를 내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싸움 잘하는 애들은 싸움 잘하는 자랑을 안 해요. 조용히 지내죠. 꼭 못하는 새끼들이 꼭 이렇게 깝치다가 의도 터지고 막 그런 거 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겉으로는 없는 척하거나 있어도 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성이 알아서 꼬인다는 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 자체가 왜 이성이 많냐면 사실 노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끼가 다분해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을 거라고 나와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뭔가 사람을 접할 일이 많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끼가 많아요. 재주가 많다. 그런 좀 약간 이성들이 따르게끔 하는 조금 매력이 있는 이런 게 있고 좀 약간 노는 것을 좋아하고 그냥 약간 매력 있게끔 행동을 하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자체가 막 바람둥이다 이 개새끼 막 이게 아니라 한 명의 이성이라도 쉽게 안 놓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이성은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더라도 내 남사친 여사친은 유지를 한다고요. 인맥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사실 좀 약간 교묘하게 영악해요. 막 좀 약간 이렇게 좀 생각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좀 단순해 보여도 은근히 이게 좀 계산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랬던 사람이었고, 자, 여러분들은, 그게 사실 2번 분들 자체는 저는 2번 분들은, 주로 이런 느낌이 들어요. 2번 뽑으신 분들,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들이 많겠지만, 능력이 있고, 잠재 가능성이 큰 분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신지가 굳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무너지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금방 일어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분들은.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사업이 아니더라도 돈복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 분들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아요. 이번 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머리가 좋고 사람을 잘 봐요. 그래가지고 제 리딩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당연히 틀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분들이 이 상대방을 보면서 느꼈던 거 있죠. 저 새끼 왠지 나 몰래 다른 여사친 남사친을 몰래 만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는 카드적으로 나오는데 그 생각이 맞아요. 왜냐면 이번 분들이 촉이 좋고 예리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이번 분들이 그릇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 여자분들이시라면 약간 여장부 같은 성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중간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뭐 공무원이 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좀 나중에 큰 목을 해낼 수 있는 제목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번 분들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자체는 욕심도 많고 그릇도 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능력이 있게 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큰 사람이고요. 이 여러분들이 만났던 상대방도 좀 살짝 좀 약간 가벼운 면이 있거든요. 가벼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진정성이랑 좀 뭔가 진중함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릇이 여러분들이 더 크다는 건데 왜 이 연락은, 자, 그래서 연락은 오냐 안 오냐? 연락은 와요. 왜 오냐면, 아유 뭐예요 진주님, 이 새끼 여사친 남사친 많다는데 연락을 저한테 안 올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새끼는, 얘는 이성이 10명이 되든지 20명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꼭 찾아요. 왜 찾냐면, 내가 아까 말 약간 계산적이거든. 이 상대가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이 상대방은. 왜냐면 보고 배울 게 있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배울 거라는 것은 우선 두 가지로 제가 나눠볼게요. 첫째,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나 뭔가 여러분들의 그런 좀 약간 강인한 그런 정신력, 강인한 생각, 또는 되게 현실성 있고 뭔가 똑부러지는 모습을 좀 보고 배울 게 있다고 느껴서 찾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바라는 게 좀 많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약간 본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로 무슨 뭐 그렇다고 이용하고 등쳐먹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순수하게 사랑을 막 해가지고 막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느낄 정도 필요에 의해서 좀 여러분들 좀 찾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 자체가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동경하는 모습도 있어요. 사실 이번 분들, 이 상대방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랑 그 인맥이나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거든. 이 상대방 어떻게든 간에 언젠가는 도움받을 수도 있고, 꼭 도움이 아니더라도 뭔가 알고 지내서는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찾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재회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언제 연락 오냐 이걸 볼게요. 우선은 저는 11월 달, 이번 달에 얼마 안 남았죠? 한 중순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11월 14일인데 저 이번 달에 연락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달에서 12월 초 사이에 연락이 온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또 연락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이 사람이 주변에 분명히, 이건 저는 좀 약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 사람 주변에 분명히 여사친 남사친이 있을 거예요. 이성 친구 많은데 영양가 없는 애들이 많아요, 주변에. 근데 여러분들이 영양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알고 지내야지 분명히 도움될 게 있고, 뭔가 그나마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만한 그런 이성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상대방 주변에. 그러니까 꼬여도 약간 좀 그저 그런 좀 약간 별로 실속 없는 그 이성 친구들이 많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 실속 있는 이성으로 얘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 그래가지고 분명히 찾는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 상대방은 좀 약간 오바 좀 보태서 여러분들보다 좀 뭔가 딸려요, 사실. 딸리는데, 근데도 여러분들을 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뭔가 열등감 가지고 다가가기보다는 나름 이런 면에서는 또 영악한 게,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잘 돼 있으니까 그거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좀 잘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거리 연애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장거리가 아니더라도 약간 이동수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역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간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좀 장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이동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동수는 이 상대방이 아마 이동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달에, 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셋째 주죠. 11월 셋째 주에서 12월 첫째 주 사이에 연락이 올 것이고, 연락이 오게 되면 그래도 좀 잘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재회도 가능성이 꽤 크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번 분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이번 해석 끝. 자, 이제 3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3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3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4번, 5번을 아직 안 뽑아왔지만 현재까지는 3번 뽑으신 분들은 제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의 제외된다고 전 보거든요. 왜냐면 이 상대방에 대해서 우선 특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상대방은 우선은 굉장히 추진력이 우선 있는 사람이고, 성격은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은 편이고, 능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나오고, 아니면 뭔가 능력이 없더라도 뭔가 인생의 그 설계를 되게 잘하고 잘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랑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탔을 때는 그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성격을 그닥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연애를 하지만 뭔가 이 사람은 여러분들 좀 그렇게 이상형으로 크게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독특한 이성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랑 연애를 했을 때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절대 티를 안 내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3번 뽑으신 분들은, 아니 진지님, 나 얘랑 연애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했다, 이 새끼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너 바쁘다고 연락이 안 된다, 막 그러더니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거의 겉으로는 그냥 무난했어. 싸우지도 않았고 뭔가 구린 것도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헤어지게 된 게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걸로 헤어지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상대방 자체가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이 속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막 확 꽂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인은 안 했다거나, 마음적으로 이 사람의 속마음이랑 그 겉으로 보여지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 말고 또 다른 이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또는 전 여친, 전 남친.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싫은 건 아니고, 싫었다면 연애도 안 하고 썸도 안 탔겠지만 노력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격을 그렇게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은 안 했다고 나와요. 이 사람의 그 속은, 진짜 본질적인 그 속마음을 당시로 돌아간다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들 말고
뭔가 전 여친을 아직 못 잊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성을 살짝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마음 가는 이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거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연애가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진주님 제일 된다면서 왜 갑자기 왜 저 말고 딴 애를 왜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헤어졌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그래도 순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덤벙대는 게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3번 뽑으신 분들이 정말 연애를 할 때 살짝 덤벙대는 게 좀 있고, 그리고 되게 착해요. 우리 3번 분들이 착하고, 그리고 그 매력이 톡톡 튀는 매력, 약간 4차원, 약간 공상적인 거 좀 약간 뭔가 좀 비현실적인 모습이 좀 있지만 그게 사실 되게 귀여운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냐면 근데 헤어지고 나서 이 상대방이 아마 전 애인이라든지 다른 이성을 한번 찔러봤을 거예요. 그리고 걔랑 한번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그 상대방이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잘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여러분들이 순수했다. 3번 분들이 순수했고, 그리고 얘가 정말 착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성격이 좋았다. 그것을 좀 약간 뒤늦게 깨닫는 뭐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3번 분들이 만났던 그 이성이 분명히 다른 이성도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처음에 헤어졌을 때는 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 말고 다른 이성이랑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3번 분들이 더 매력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후폭풍이라고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내가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았지만 헤어지고 나니까 그 소중함을 좀 알게 되는 거. 그 옆에 빈자리가 막상 없어졌을 때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안 찾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 찾으면 되고, 굳이 애써서 뭐 이렇게 막 연락을 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옆에 빈자리가 꽤 크다, 이런 좀 공허함을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연락은 언제 오냐? 우선 이번 달은 연락은 안 올 거예요. 다음 달로 보고 있어요. 다음 달에 연락이 오고, 둘 관계는 재회가 웬만해선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상대방이 다시 연락이 되고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빠르고 솔직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뭐 이런 느낌이고, 아마 잘 되고 또 잘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 찾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재회가 생각보다 빨리 될 거예요. 이게 연락이 왔다고, 그거 아시죠? 연락이 왔다고, 저는 이거 재회운이 아니라 연락운이잖아요. 근데 연락이 왔다고 재회가 다 되는 것은 아닌데, 3번 뽑으신 분들은 재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안 올 것 같지만 와요. 근데 다음 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12월 달 언제쯤에 연락이 올지 제가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추가 카드 뽑아 볼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 헤어지고 다른 이성을 분명히 만날 거예요. 만나는데 그게 12월 첫째 주에 끝나요. 그러니까 올해 못 만나고 깨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이 제가 볼 때는 12월 둘째 주쯤에 연락이 올 거예요. 12월 둘째 주라고 하면 12월 10일, 12월 1일부터 10일 말고 12월 10 이후에 연락이 올 것 같고, 그때는 확신 있게 여러분들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재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연락이 와서 찔러보고 뭐 간보고 이게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들 잘 잡으려고 한다, 뭐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12월 둘째 주쯤에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에는 이 사람과 함께 보내지 않을까. 안정적이고 좀 낭만 있게, 낭만적으로 다가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다시 연락이 와서 잘 만나게 되면 좀 오래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인연이 아직 안 끝났다, 다시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잘한다고 하네요. 이 상대방이. 또 이 상대방이 사실 간보는 성격은 아니에요. 자기가 딱
마음을 굳히면 추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변덕을 부린다던가 뭐 찔러본다던가 간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 연락이 와서 그 후에 12월에 재회가 되고 안정적인 연애로 굳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 3번 분들도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만씨, 진진이의 말은 씨가 된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시고, 자, 3번 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서 끝. 자, 4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4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4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4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그 사람, 그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우선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되게 좀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변덕이 심하고 좀 재수없어요. 솔직히 좀 짜증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사실 피곤한데, 근데 이 피곤한 와중에 고집도 또 존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이게 얘는 정말 다루기가 어렵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생각보다 또 성격이 자기가 딱 굳게 믿으면 그걸 밀어붙여요 또. 그러니까 약간 예민하지만 그 예민한 와중 속에서 자기 소신과 줏대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지력이 좀 강해요. 근데 이제 의지력이 강한데 그 보여지는 이미지, 그 애인한테 하는 행동 꼬라지는 좀 약간 얄밉거나 아니면 어떻게라도 그냥 좀 자기 그 기분 나쁘거나 그것을 진상을 좀 부려, 약간 진상과라고 좀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생색을 좀 내요. 그래가지고 좀 이기적인 면이 좀 크죠. 그래가지고 좀 약간 본인의 잘못은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상대의 흠을 잡아내가지고 어떻게라도 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의리는 좀 의리 그 김보설 의리 그죠? 마무리 뭐 여러분들의 결과는 마무리가 아니라 뭔가 적어도 이렇게 의리 정도는 좀 있다 이렇게는 또 나오기 때문에 의리가 있어서 제외가 된다 이건 좀 약간 억지고 그 의리 때문에 여러분들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게 아무리 좀 약간 성격적인 모순 그 결함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결함. 근데 왜 여러분들을 왜 찾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좀 약간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첫째, 외모적으로 굉장히 좀 도화기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번 분들은 꼭 헤어지고 나면 썸이든 뭐든지 간에 다시 찾아요. 이성들이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약간 도화가 강해가지고 귀염성 플러스 섹시함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도화라는 게 뭐 이쁘다 이걸로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자꾸 생각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4번 분들이. 그리고 이 4번 분들이 사실 성격이 화끈화끈한 게 좀 있는데 또 인내력이 되게 강해요. 잘 참아줘요. 잘 맞춰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답답하게 맞춰주고 참아주는 게 아니라 그 뭔가 그 상대의 단점을 잘 그 보조해주고 맞춰주고 그것을 좀 약간 상황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 4번 분들이. 여러분들도 모두 한번 터지면 무섭지만 4번 분들이 원래 이 만났던 이성보다 한 번 터지면 더 무서워요. 한번 화나면 제대로 무서운 게 4번 분들인데 근데 웬만해서는 좀 약간 진상을 안 부려요. 4번 분들은. 그리고 상대를 좀 편하게 해준다면 편하게. 그러니까 이 상대방 이성이 헤어지고 나니까 그 첫 번째는 그런 도화적인 그런 뭔가 이미지 그리고 뭔가 그 외관적인 그 이미지가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하고 두 번째는 뭔가 그래도 나의 이런 지랄 같은 성격을 잘 받아줬던 사람이 4번 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성격 잘 받아준다고 4번 분들이 뭐 바보다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바보고 뭐 순진하고 뭐 속된 말로 호구라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내 이성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되게 합리적인 그 안에서 합리적인
그 범위 안에서 되게 잘 맞춰주고 배려를 많이 해준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모르는 경우가 진짜 열받는 거예요. 아, 이 새끼는 진짜 노답이다 하는데 의외로 이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예민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예민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또 기억을 또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크게 표시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사람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그 섬세하고 미세한 그 어떤 그 잘잘한 그런 그 배려심을 오히려 기억을 많이 해준다고 나와요.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찾아요. 그래서 찾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연락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당장은 또 고집이 있고 자존심 때문에 이게 막 찾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플러스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이 상대방이 아마 여러분들과 약간 장거리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약간 멀리 떨어져 있다. 아마 장거리 연애를 했다거나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의 뭐 어떤 변화 때문에 타 지역으로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거거든요. 나이 어리신 분들은 이 새끼가 이분이 이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든지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약간 좀 떨어지게 된다. 약간 거리적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집 나오면 뭐 마누라 생각난다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집 나오면 부모님 생각나고 뭐 가출한 학생들이 집 나가봐야 고생한다고 뭔가 좀 떨어져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존심도 있고 좀 일적으로 좀 많이 바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잠시 이성이 들어와요. 이 상대방이. 그래가지고 당장은 연락이 안 오고 약간 1월달 12월 지나서 12월 끝날 무렵에 연락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1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 1월 달쯤에는 여러분들을 찾는다 이렇게 보고 재회 가능성이 은근히 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진지님 1월 달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사실 이게 12월 달에 약간 각자 잠시 다른 이성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4번 분들도 다른 이성이랑 좀 약간 연락을 한다든지 좀 만날 수도 있는데 1월 달에 이상하게 다시 연결이 돼요. 이 상대방이랑. 그래서 1월 달에 이분이랑 뭐 연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락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회 가능성도 꽤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1월 달 언제 연락이 올지 살펴볼게요. 몇째 주에. 아무 것보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자, 1월 달 첫째 주에 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12월 말 아니면 1월 달 사이에 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뭐 예를 들어 1월 1일 그 신정, 새해가 바뀌잖아요. 그 양력으로. 그때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올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유력하다. 1월 1일 이쯤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은 하고 있어도 뭔가 이렇게 약간 일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뭐 여러 요소 때문에 연락할 좀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약간 생각이 약간 사람이 아유 아무리 바빠도 연락할 사람은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약간 정신이 없고 좀 상황적으로는 지금 연락할 그런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2월 말에서 1월 아주 초창기 그쯤에 연락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래도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지 않을까 우리 4번 분들은 연애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연락 가능성 크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다시 제가 사귈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그건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지. 특히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연락 기다리는 와중에 분명히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 최종 결과 선택은 그건 또 타로 카드를 또 다시 뽑아봐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4번 분들의 모든 구체적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너럴 영상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은 못하고요. 어쨌든 연락 자체로 봤을 때는 12월 말에서 1월 초쯤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4번 분들도 진말씨, 진진이의 말은 씨가 된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게 의외로 이게 물론 이게 좀 제가 이 영상을 다시 찍는 이유가 앞서 말했다시피 그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락 시기가 은근히 좀 제가 좀 잘 맞았다는 그런 댓글이랑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마 4번 분들도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4번 분들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아무튼 4번 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끝!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카드. 자, 5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5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5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5번 분들, 우선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우선은 그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 자체가 사실 약간 보여지기에는 약간 철부지, 그리고 또 아니면 약간 나쁘게 말하면 약간 망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비현실적이거나 좀 약간 너무 비현실적인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되게 현실적이지 못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예를 들어서 뭔가 갑자기 뭐 조금 뭔가 갑자기 뭔가 큰 걸 바란다든지 약간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무시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너무 찾으려고 한다든지, 의욕은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게 좀 있었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철이 없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5번 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들이 생각보다 속이 깊어요. 속이 깊고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속은 야망으로, 야심으로 좀 가득 차고 제법 목표와 계획이 뚜렷하고 꿈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일부러 푼수처럼 행동한다든지 약간 실속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5번 분들 자체가 5번 분들도 그렇고 5번 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도 그렇고 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오해받을 행동, 뭐 다른 이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좀 약간 조금 표현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둘 다 마음은 서로 좋아했는데, 마음은 있는데 이상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서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쟤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적극적으로 못 가겠다.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쟤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5번 분들은 이 문제점이 이 상대방과의 그 관계에 그 5번 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5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이 상대방과의 관계의 문제성이 뭐냐면, 이게 둘 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서로 관심 없어 하는 모습.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쟤가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그럼 말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사귀면서도 그런 게 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먼저 좀 더 와주길 바랬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아갈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먼저 표현해주기를 원했고 제가 먼저 나를 잡아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가 또 둘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약간 연애가 좀 잘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깨지게 됐을 거예요. 약간 오해를 좀 했다. 쉽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오해를 했다. 그런 오해가 구체적으로는 무슨 오해냐면 쟤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쟤가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약간 원인이 되어가지고 조금 헤어질 가능성이 좀 큰 커플이라고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이 5번 뽑으신 분들은 우선 재회적으로 아무래도 연락운이라는 게 좀 재회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재회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재회가 저는 확 될 것 같은 느낌은 크게는 없어요. 그치만 연락은 와요. 왜 연락이 오냐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5번 분들 상대방들 좀 재밌는 게
이 5번 분들이 지를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쟤도 나를 왠지 못 잊지 않았을까? 호기심이 간대요. 그리고 뭔가 둘 다 이 5번 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이 연애가 잘 안 된대요. 지금 연애가 잘 안 되고 보통 헤어졌으면 다른 이성을 찾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성이 잘 안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연애였던 최근에 썸이었던 5번 분들이 자꾸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왠지 이런 좀 약간 근자감이 있어요. 이 상대방들이 왠지 저 5번 쟤 나 아직도 못 잊을 것 같아. 내가 왠지 연락하면 얘 다시 넘어올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그게 맞물려 가지고 연락을 하게 된대요.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5번 분들은 오늘 뽑으신 분들 중에서 제일 좀 약간 좀 애매한 게 서로가 서로를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상대방도 연락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고 5번 분들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5번 분들은 제가 연락은 먼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연락은 와요. 자, 근데 연락은 오는데, 자, 5번 분들 좀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조금 뭐냐면, 이 상대방이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서로를 먼저 잡아주길 원했단 말이에요. 둘 다. 이 상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근데 내심에 그 상대에게 바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5번 분들 상대방도. 연락은 이번 달에 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오죠. 이번 달에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취소할게요.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에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뭔가 흐지부지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연락이 왔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또 느끼기에는 찔러보는 듯한 느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 상대방이 살짝 간을 보듯이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서 톡을 더 이어갈지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소적으로 나가면 이 상대방은 연락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반갑게 맞이해주면 이 상대방도 연락을 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너 반응 보고 나도 그 결정을 하겠다. 너 반응이 약간 싸늘하면 나는 연락을 더 이상 안 할 거고, 너의 반응이 좀 있으면 좀 긍정적이면 나는 연락을 이어갈 거다. 약간 이런 거. 나쁘게 말하면 살짝 간을 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수능 그 정시 수시 쓸 때 눈치 작전 하잖아요. 마치 그 눈치 작전하는 듯한 그런 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12월 달 언제 연락이 올지 살펴볼게요. 아, 12월 달에 연락이 온다고 했죠. 아, 12월 둘째 주쯤에 연락이 올 거예요. 12월 둘째 주에 웬만해서 연락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연락이 오면 좀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반갑게 맞이해 주면 이 사람은 내심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톡을 할 거예요, 연락을.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살갑게 조금 친근하게 대해주면 재회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는데, 뭔가 이 사람이 또 연락이 왔을 때는 5번 분들은 또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얘 나 간보나? 그냥 안부만 물어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없고 뭔가 적극성이 떨어지고 소극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왜냐면 얘가 나를 그냥 연락이 왔는데 제외 마음은 없는 것 같고 간을 보는 것 같으니까 5번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면 푼수 같아 보이고 괜히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착각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막 연락 왔다고 기다렸어 연락 왔어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티는 내지 않더라도 그래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재회 가능성은 꽤 올라가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선 연락은 12월 둘째 주에 분명히 오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재회가 되냐 이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사실 좀 약간 회의적이에요. 좀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타로라는 게 좀 약간 그때그때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재회 운을 보는 게 아니라 연락 자체의 운을 보는 거니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후가 진짜인 거죠. 지금이 진짜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12월 달에도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 컨텐츠를 올리면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개인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5번 분들은 어쨌든 간에 너무 서로가 서로를 눈치를 본다. 그리고 약간 이게 연애를 하는 건지 간을 보는 건지 뭐 계산 좀 약간 계산이 섞여 있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아마 연락이 왔을 때가 진짜다. 연락이 왔을 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어쨌든 12월 둘째 주에 연락이 온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메모장에 적어 주세요. 자, 아무튼 5번 분들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서 끝.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